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산안 설명하려면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첫 번째 오늘 시정연설이었는데, 일단 이제 예산안, 정부가 짠 이제 예산안 규모가 꽤 증가했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정도라고 하고,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AI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일단 두 분이 보시기에 오늘 시정연설에서 주목한 부분 어땠는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정연설에 주목한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 쓰고 그 본청 계단에서 시위를 하는데 대통령이 가서 꾸벅 인사를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대통령들이 국회에 오실 때 야당에서 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위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대체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머릿속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을 더 없어 보이게 할까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일부러 이제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없어 보였어요. 거기서 뭐 꺼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범죄자 꺼져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야당이기 때문에 항의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뭐 그 시위했던 사유가 네. 추경호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이건데 네. 그건 대통령한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게요. 대통령이 친 게 아닌데. 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도 야당이 비판적으로 접근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야당이라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나 합리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메시지는 다 사라지고 지금 저것만 남은 거예요. 꺼져라만. 네. 요즘에 국민의힘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건 늘 지지층을 고려하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이제 뭐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적 계산을 하는데 네. 확장은 전혀 이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강성 지지층을 향한 네. 그런 어떤 메시지만 내고 네. 그 안에서 에코체인버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진짜 없어 보였어요. 그러게요. 그 시위 모습을 공감하는 국민들이 뭐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정연설 역사상 야당이 이렇게 보이콧을 한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네. 아예 안 들어온 게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 그게 윤석열 정부 1년 차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 때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안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예전 사례를 좀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민주당이 1년 차 때, 그러니까 그 5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죠. 2022년 5월 그리고 딱 10월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네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네.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안 들어온 이유가 야당 무시. 그리고 민주연구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수사,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야당 탄압 이런 거를 사유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바이든 날리면 뭐 그때였나 내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이 새끼 저 새끼 뭐 그러니까 그때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야당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 이런 걸로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들어왔어요. 욕을 오질나게 먹고.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 들어온 거였거든. 그 전에는 항의를 하더라도 안에서 이제 항의를 하고 뭐 피켓 뭐 마스크 뭐 이런 거 안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안 들어왔더니 이제 막 집중포화를 받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1년 차 때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 일단 선출된 권력이 지금 뭐 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야당이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2년 차 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시위를 할지. 네. 야, 민주당도 1년 차 때 안 들어갔잖아. 우리도 좀 안 들어가면 뭐 어때? 어차피 우리도 지금 탄압받고 있고. 당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특검 탄압받고 있고. 야, 다 나가! 이렇게 됐을, 의사결정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근데 그때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딱 이제 왔잖아요. 로텐더홀에 딱 왔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막 쫙 깔리고 약간 일부러 앞을 가로막았어, 민주당 의원들을. 네. 그러니까 막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한번 보고 이렇게 그게 또 대비가 되는군요. 윤석열이 딱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진짜 개무시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 국회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 얘기를 윤석열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고민과 연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살짝 거기에서 이제 꺼져라 범죄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들을 땐 기분 나빠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딱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민주당도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했는데 모양새는 국민의힘이 좀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자극하는 내용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네. 어쨌든 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좀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거 정무적인 판단들이 네. 민주당 쪽에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이 훨씬 좋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그리고 어쨌든 뭐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에이펙 이후에 열린 이 대통령의 첫 새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에이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일대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GPU 그 5만 개 확보한다고 공약 내걸었을 때 뭐 조상이 와도 안 될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다가 확보하니까 네. 이제는 기업 걸 도둑질해 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아내면서 네. 대중국 견제 비슷한 메시지를 냈어요. 그거 가지고 좀 실책이다. 뭐 이런 그 비판도 있었고 네. 오히려 한중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거 하라는 그렇죠. 정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 그런 걸 요구하고 있었죠. 근데 또 비판해요. 그리고 그 샤오미 이거 사실 뭐 뼈 있는 얘기긴 하지만 서로 간의 농담으로 끝난 건데 네. 그걸 또 굳이 들쳐가지고 이게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는 둥 뭐 경박하기 그지없는 뭐 네.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할 거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는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평가해 줄 건 평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마치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조건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들의 정체성마저도 오락가락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그 연장에 있는 그 시정연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뭐 전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분위기에서 네. 저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장면이 화면에 나갔을 때 네. 어떻게 비출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보수 언론에서도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거를 편들어줄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국민들도 딱 보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세계 정상들과 한 자리에 서서 저런 역할을 해냈구나라고 하고 약간의 뭔가 이렇게 높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저런 제가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의 그러면 원내 더 설득력이 안 되죠. 지도부였다면 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네. 대통령 들어와서 시정연설할 때 마스크를 일제히 쓰는 퍼포먼스를 취했겠어요. 차라리. 앉아서 들을 건 듣고 하지만 네. 우리 항의 표시는 하겠다. 네. 그리고 대통령 연설할 때 또 뭐 어쨌든 국정 책임자니까 예의는 표해주고 아니 그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지. 저는 너무 막무가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돌출적인 발언이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원내 거요? 지도부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뭐 꺼져라. 네. 범죄자다 이런 얘기는 아이 그건 너무 과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좀 그러니까 깜짝 놀라긴 했어요. 박원석 의원님 말을 받아서 네. 이거 반응은 이제 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때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반응을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됐다. 내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얘기를 했어. 전 세계 모두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친중이야. 국회 지도부 니들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불필요하게 자극을 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그러게요. 김민수부터 해가지고 네. 뭐 중국인 관광객들 막 바이러스 취급하고 뭐 그렇죠. 범죄자 취급하고 이래가지고 네. 막 중국이 얼마나 불쾌했겠어. 주식도 뭐 중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막 무슨 중국인 쇼핑 방지법 막 이런 거 막 발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만화의 짤 같은 게 있어요. 네. 밈 같은 건데 그거 해봐 그거라는 이게 있어요. 아시는 분 알 텐데 야 국힘아 그거 해봐 그거
그거 또 해보라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빵 터지는 이런 만화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막 대입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진짜. 야 진짜 급하니까 별 친중까지 되는구나 이제 도깨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내놓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어쩌면은 좀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전략적인 실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저런 여론들이 있었고 약간 국민의힘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서 모처럼 만에 네. 뭔가 이게 이제 이슈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약간 침울한 분위기였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에이펙 때 이제 무정쟁 선언을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공격 안 하고 네. 꾹 참고 버텼어요, 일주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펙 끝나자마자 일요일 날 정청래 대표가 참았던 봉인을 풀고 네. 재판중지법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이 손절했잖아요.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무적으로 보면 약간 실책이고 네. 야당한테 기회인데 이거 뭐 한술 더 뜬다고 막 저런 식의 똥볼을 차니까 그러네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야당을 주워먹게 하는 거예요. 네. 야당이 스스로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득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당이 실수를 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잘 주워먹는 게 야당인데 네.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잠깐 이따 할 건데 일단 이제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잘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팩트 시트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관세 협상도 미국이랑의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해 줄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관세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잠수함이나? 그러니까 관세 부분은 저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팩트 시트를 까봤더니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가지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어떻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막 그것도 막 그 세부 내용도 막 하여간 되게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협상팀의 이 꼼꼼함을 지금까지 그 집요하게 얘기하고 지금도 사실은 연락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팩트시트를 제대로 이게 왜냐면은 일본처럼 공개했는데 다르면은 또 가루가 되도록 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미국에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입장하고 다른데 예를 들면 농축산물 뭐 100% 개방하고 있다서 러터닉 상무장관이 뭐 이런 얘기 했던 거는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또 문제 제기를 세게 하면은 그쪽이 또 뭐 약간 곤란해지는 게 있으니까 미국인들 보라고 한 얘긴데. 미국인들 뭐라고 한 건데 네.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쪽에서 얘기하면 되고 그쪽은 그쪽에 얘기하면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견이 크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핵잠수함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 모르겠는 게 이게 이번에 들어갈 문제인지 아니면은 오늘 국방부 장관, 한미 국방부 장관도 이제 만나가 안보협의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적극 지원한다까지 4개 나왔으니까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미국은 최대한 이걸로는 별도로 뜯어먹으려고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한미 관세 협상에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해결하는 게 같이 아니라 하지 않고. 이거는 추후에 남겨놓고 여기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있고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 뭐 전작권 지금 네. 환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에 붙여가지고 이쪽에서 별도로 뜯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슈가 많잖아요. 그리고 필리조선소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하려면은 이거 지금 뭐 도크가 됐든 뭐가 됐든 네. 기반 시설 짓는데도 한 뭐 4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조선일보가 제안한 거는 네. 첫 번째 거는 한국에서 짓고 네. 그동안 기반 시설 그쪽에 만들고 2호, 3호, 4호를 하자. 뭐 그거를 뭐 그것도, 미국이 네.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어쨌든 근데 몇 대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지금 아예 제시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안 들어가겠다. 핵잠수함은. 네. 그렇게 이번에는 보여요. 네, 안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장관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좀 의견을 잘 서로 나눠보겠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의견이 합치가 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조약하고 이번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MOU잖아요. 상호간의 양해각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달라요. 조약은 이게 법률상의 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짜 토시 하나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양해각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네.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막말로 국내 정치용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되는데 뭐 이 정부가 속이고 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 시장은 개방 안 하기로 한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반도체 관세를 하기로 정한 것도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만하고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몇 프로로 하기로 한지 아직 결론을 안 냈어요, 미국이.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 정부가 그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속이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나와봐야 알죠. 네. 그리고 가급적 한미 간에 그 차이가 크면 안 돼요. 아까 일본처럼 뭐 1,000억 불이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핵잠수함 문제는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저랑 친한 이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게 너무 얕아가지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 전형적인 과잉 전력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전략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연근해 방어 개념을 갖고 있는데 대양 해군의 대표적 무기가 항공모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네. 핵추진 잠수함이 크기가 길이만 100m가 넘는데요. 우리 연근해 방어에는 필요가 없는 무기이고 그리고 핵 보유국들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 핵 보유국이든 비공식적 핵 보유국이든 그러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 5회국 더하기 인도. 근데 우리가 그걸 갖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방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더 높이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그게 필요한 전력이냐? 그 돈이면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이 연근의 방어와 우리 안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전력을 다르게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런데 더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추진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정상회담할 때 얘기했더니 그때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을 사가라. 네. 근데 지금 얘기도 저는 사가라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건 연료 공급을 네. 승인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걸 조건부로 승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 얼천도 얘기했지만 네. 필리조선소 그 건조 능력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조선소를 새로 하나 짓다시피 해야 돼. 네. 거기에 수많은 비용과 또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건조하지 않은 이상 그거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더 예민한 문제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네. 우리가 스스로 이 제철이나 아니면 농축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걸 통해서 연료를 공급하자는 얘기냐. 아니면은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그냥 사와가지고 가져와서. 연료를 쓰자는 얘기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기후변화로 귀해진 오징어 중에서도 식감은 더욱 쫄깃하고 맛은 훨씬 달큰한 갑오징어 초무침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켓단위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서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다가 네. 그걸 연료로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한다면 그거는 트럼프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했던 미국 거 사. 미국 거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전력의 자율성 이런 게 과연 저 개념하에 있는 건가? 오히려 그냥 미국의 안보 체계에 우리가 더 깊숙이 편입이 돼서 오히려 미국 그 조선산업 부활에 이를테면 하위 체계로 우리 국방 전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따져볼 지점이 많네요. 저기 따져볼 점이 많고 네.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뭘 승인했다. 근데 미국은 저 모든 걸 다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돼요. 네. 트럼프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민수용이 아닌 군사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이 수출하는 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려면 한화 필리조선소가 미국 법에 의해서
이 군수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것도 의회 승인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몰라요, 저게 어떻게 될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네. 아니 뭐 의원님 이제 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제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왜 오늘은 보수 빙의하셨어요? 좌파들 얘기 들으니까 반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네.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이 더 효과적이야. 이게 뭐 그런 효과를 떠나가지고 네. 이게 이제 뭐 비유가 좀 약간 싼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레어템이 나온 거야 이게. 날이면 날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당근에 굉장히 이게 희귀한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네. 주인이 미쳤어. 잠깐 미쳐가지고 이거를 아무데나 구할 수 없는 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효용 가치하고 무슨 가격 얘기하고 따질 때가 아니야. 무조건 사야 돼. 일단 사놓고 보는 무조건요. 웃돈 주고라도 사놓고 네.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다. 아하.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뭐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세계 뭐 9위, 10위 하는 나라잖아요. 군사로는 5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몇 조, 5조 원 이상 든다 그러는데 뭐 5조 원 이상 뭐 이거 매년 한 척씩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한번 이거 만들거나 사는데 필요하면 저는 정말 안 되면은 미국에서 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기회가 네. 트럼프니까 가능한 겁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소위 말해서 이 또라이 트럼프의 유일한 장점이 이런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열어줬을 때 가져야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네. 트럼프 아니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아니 근데 이따 가져야 된다. 이게 수조에다가 고래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네. 태평양으로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꿈을 웅대하게 가지라고 꿈을. 아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말하자면 대중국 견제 이 구도에 네. 우리가 이제 깊숙이 편입되는 거고, 그건 이제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긴장을 야기할 거예요. 군비 경쟁도 야기할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도 역행하는 거고, 이게 네. 맞냐라는 거에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갈 길이 멀어요, 저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그냥 트럼프가 립서비스하고 끝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중국은 혹은 일본은 가만히 있겠냐고. 일본은 그런 문제들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하겠다. 그리고 만약 미 의회에서 저게 승인 사항으로 올라갔을 때 미 의회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그냥 순수히 승인해 주도록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간단치 않아. 네. 트럼프 립서비스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김칫국 들이키면 안 된다. 네. 막 들이키면 안 된다. 지금 김준일처럼 일단 사고 보자. 일단 레어템 사. 이러면 안 된다.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드네요. 국방부에서 얘기를 한 거는 타임 플랜은 네. 2020년대 후반부터 건조를 시작해서 2030년대 중후반에 진수하는 걸로. 그럼 10년이에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10년 안에 잘 풀렸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사야 된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네. 거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자.